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무역실무, 무역실무 강사 김용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총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실무는 무엇이고 또 무역실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까지 무역실무책을 3권을 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낸 게 2011년인데 현재까지 발행이 되어서 지금 2019년 개정판이 또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무역실무를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현직 무역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회사의 경력 직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서 저도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째 시간은 기본이 전부 다 수출입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수출입 과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수출입은 뭐죠? 수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는 수출 혹은 수입을 무역이라고 하죠. 그럼 무역은 뭐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조개패라는 거예요. 조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의 수단으로서 조개를 주고 물건을 주고 받고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 조개라는 의미를 돈 될 만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역자가 있는데 이 역자는 바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것을 바꾸는 것이 무역이라는 원뜻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뜻이 바뀌어가지고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의미로 됐죠.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이란 말이 그거죠. 교환하는 거, 바꾸는 거, 돈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앞에는 국제적인이라는 의미가 또 영어가 붙어가지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네, 발음 좀 되나요? 그리고 제품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수출입 실무라고 합니다. 즉 무역 실무라고 하는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실제적인 업무가 수출 실무고 해외에 있는 제품을 내가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가 수입 실무죠. 합쳐서 수출입 실무라고 하고 무역 실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을 수출입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출하고 수입이라고 하면은 참 막연하죠. 안 해본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출하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비슷한 걸 많이 해오고 있어요. 수출은 앞서 얘기 드렸죠. 수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랬죠. 판매. 그리고 수입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내가 구매하는 거랬죠. 구매. 그러니까 수출, 수입은 생소하지만 판매, 구매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이렇게 찾다가 원하는 제품을 찾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편의점 판매자는 결제 받으면 물건을 주죠. 그러면은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이 있고 카드가 있고 상품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바꿔가지고 다른 판매 구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른 판매 구매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고 결제를 하죠. 그러면은 판매자는 결제를 받게 되면 운송을 통해서 보통 택배로 운송이 되죠. 택배로 운송을 통해서 구매자한테 배송을 하죠. 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는 송금이 있고 송금이 뭐죠? 돈 보내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돈 보내는 게 송금이죠. 송금이 있고 카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권도 있겠죠. 네, 상품권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판매 구매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기업의 경우가 있겠죠.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에도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누가 요청하면 판매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몰과 비슷해요. 단지 여기서 판매자는 기업이 될 거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구매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기업이 되거나 일반 소비자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과 비슷한 것처럼 결제도 송금하고 어음이 있고 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뭐 택배나 아니면은 트럭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서 구매자한테 배송을 하겠죠. 여기서 송금을 앞서 얘기 드렸죠. 은행을 통해서 돈 보내는 것. 그러면 어음은 뭐죠? 네. 어음은 또 모르시는 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기업 용어고 하기 때문에 경제 쪽 용어고 하기 때문에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상의 일종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30일 있다가 혹은 60일 있다가 내가 물건값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종이로 작성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어음이죠. 그러면은 어음을 받은 판매자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음에 보면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날짜에 가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보통 어음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어음을 받은 판매자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판매자가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은 그 구매자가 언제까지 주기로 게 어음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날짜에 구매자가 은행한테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입금된 돈을 판매자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이것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이 뭐냐면은 여기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심자라고 하는 것은 찾다는 의미예요. 추라고 하는 것은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서 준다는 거죠. 그게 추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음을 받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직접 가서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은행한테 어음을 주고 은행이 돈을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받아서 주는 거. 그래서 보통 채권 추심이라는 용어가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전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돈을 받아준다는 거죠. 어음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만기에 그러니까 구매자가 돈을 결제하기로 한 날을 만기라고 하는데 만기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만기 전에도 돈을 받기도 해요. 그거를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에는 내가 30일 있다가 결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자가 은행에다 어음을 줘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 결제하기로 한 30일을 이자로 계산해서 30일 기간에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죠. 이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냐면은 원래 금액보다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준다는 의미 비슷하게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음 할인이라든지 혹은 추심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수출은 어떨까요? 수출 수입. 수출 수입도 판매와 구매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용어가 조금 다 바뀔 뿐인데 여기 끝에 보면 수출자가 있죠. 원래는 국내에서는 판매자겠지만 무역에서는 판매자라고 하지 않고 수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들어갈 때 수입자가 되어 있는데 무역에서는 구매자라고 하지 않고 수입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수출자는 뭐 아시겠지만 export라고 하고 수입자는 import라고 하죠. 그리고 결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수출자는 운송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배송을 하죠. 그럼 결제 수단으로 무역에 있어서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송금과 여기 어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음은 아니고 어음처럼 추심이라든지 어음 할인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수단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어음이라고 했고요. 어음은 아니에요. 뭐 추심하고 어음 할인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LC라는 게 있고 DP, DA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 중에 그 결제 관련된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히 이제 수출하고 수입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과정이 조금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는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배나 비행기로 물건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자는 배나 비행기가 있는 항구나 공항까지 물건을 배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운송이 끼고, 그리고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물건은 항구나 공항에 있는 배나 비행기에 적재를 하죠. 적재를 하고, 그리고 배나 비행기에 실린 물건은 운송을 통해서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배송이 되죠. 그리고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배송이 된 물건은 운송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배송이 됩니다. 이것이 수출된 화물이 수입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운송이 한 번, 두 번, 여기 또 세 번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국내 운송, 그리고 해외까지 운송되는 것을 국제 운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국내 운송이 있죠. 수입지에서 수입자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운송을 통해서 인수를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판매와 구매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딱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빨간 사각형으로 해놨죠. 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통관.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역을 처음 하려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관이라는 건데,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제품 검사 과정을 말해요. 모든 사람, 모든 돈, 모든 물건은 우리나라를 나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요.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는 거 아니죠. 맨 처음에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들고 몸 검사를 먼저 받죠. 그리고 그냥 비행기 타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한테 보여주죠. 그러면 관리소 직원이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문제가 없으면 도장을 꽝 찍어주죠.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장 받고 비행기표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 반대로 해외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를 타 해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여권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나갈 때처럼 입국할 때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보여주고 심사를 받죠.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그러면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앉아가지고 여권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라별로 또 비자라는 게 필요해요. 입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자가 있는지 필요하면 비자도 이렇게 보고, 문제가 없으면 얼굴 한번 쓱 보고, 그리고 도장 하나 꽝 찍어주죠. 검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나라의 땅을 이제 내 발을 내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돈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데, 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을 하거나 입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증빙 서류에서 증빙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증거, 즉 이 돈이 왜 나가는지, 이 돈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빙 서류인데, 금액에 따라서 은행에서 증빙 서류를 요구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용으로, 내가 수입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결제하게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은행에 제출하면은 은행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송금을 하고 나중에 수입자로부터 받은 증빙 서류 등을 이렇게 취합해서 금감원에 제출하죠.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기관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그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거치겠죠. 사람, 돈 외에 물건도 사람처럼 그 검사를 받아요. 그 검사를 받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고, 그리고 물건의 경우에는 세관이라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그러한 검사 과정을 통관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 과정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수출자가 국내 운송을 통해서 항구나 공항까지 보내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기 전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 등을 보여주고 검사를 받는 것처럼 운송이 되는 물건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물건 실리기 전에 통관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관이 완료가 돼야 돼요.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물건을 실을 수가 없어요.
통관 과정을 거친다는 게 뭐냐면은 서류 검사가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수출 신고 필증 혹은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한테 여권에 나가도 좋다는 도장을 꽝 받고, 아니면은 수입지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한테 들어와도 좋다는 도장을 꽝 받지 않는 이상은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에서 내려서 밖으로 못 나오는 것처럼 세관으로부터 어떤 수출해도 좋다는 혹은 물건을 국내로 들여와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수출도 할 수 없고 물건을 또 수입자로서 물건 인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통관에 대해서는 제 4개의 강의 중에서 통관이라는 강의도 있어요. 통관과 관련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과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자가 국내 운송을 통해서 항구나 공항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그 전에 통관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관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수입 시에도 통관을 거쳐야 되고 수출 시에도 통관을 거쳐야 되는데, 직접 하기도 하지만 통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있어요. 관세사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통관을 진행해서 통관이 완료가 되면 수출 물품은 배나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국제 운송을 통해서 수입지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죠. 그러면 또 이제 통관을 거쳐서 국내 운송을 통해서 수입자와 화물을 인수하는데, 여기도 통관이 있고 여기도 통관이 있죠. 그래서 두 번의 통관이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위에 수출 시의 통관을 수출 통관, 그리고 수입 시의 통관을, 여기는 수입 시의 통관을 수입 통관이라고 하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머리를 탓하지 마시고 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수출입 과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덧붙인 부분인데, 현불, 착불, 운송비 별도, 그리고 인코텀즈라는 강의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앞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있고 운송을 택배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불, 착불 혹은 운송비 별도라고 이렇게 실무에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구매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현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판매자가 운송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에 현불, 운송비는 뭐 현불 이렇게 해놓으면 판매자가 운송비를 지불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착은 도착한다는 말인데 착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운송료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약서라든지 견적서에 운송비 착불 이러면은 구매자가 운송비를 지불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견적서나 이런 데에 운송비 별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적서에 제품이 있고 제품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운송비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운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제품 가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와 반대로 운송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제품 가격에는 운송비가 포함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출하고 수입에 있어서 현불, 착불, 운송비 별도는 어떻게 쓸까요? 수출하고 수입은 판매와 구매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했죠. 지금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자가 국내 운송을 통해서 통관도 해야 되고, 국내 운송을 통해서 항구나 공항까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런 후에 국제 운송을 통해서 항구나 공항까지 보내고, 거기서 통관을 거친 후에 국내 운송을 통해서 수입자가 물건을 인수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과정들이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보시면은 국내 운송을 하죠. 그럼 국내 운송비가 발생하겠죠. 통관을 내가 안 하고 관세사를 통해서 하면 또 통관 수수료가 나와요. 그리고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물건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동과 관련된 어떤 갖가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국제 운송을 하게 되면 또 국제 운송료가 나오고, 또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또 물건 이동하고 이러면 또 비용이 나오고, 통관할 때 비용이 나오고, 국내 운송할 때 비용이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이러한 갖가지 비용들을 국내에서의 판매와 구매처, 현물, 착불, 운송비 별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재를 할까요? 머리 아프죠? 예. 실무자들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어로 뭐 아는 뭐 아주 현란한 문구로 해가지고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합의를 봤어요. 문구로 이렇게 하고 운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그 컨트랙트 매매 계약서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쓰는 거죠. 합의된 내용을. 근데 정작 이제 실제로 무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출 수입이 진행이 되다가 트러블이 생긴 게 뭐냐면은 계약서에 원래 썼던 그 내용은 내가 의도했던 게 그 내용이 아니고 이렇다. 글자 내용은 그렇지만 그 이면의 내용은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 왜냐면은 우리말을 할 때도 다르고 다르고 조금의 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하물며 영어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뭐 트러블이라든 분쟁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ICC라고 하는 그런 그 국제적인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딱 정했어요. 현불, 착불, 운송비 별도처럼 명확한 용어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항구나 공항까지 책임을 지고 비용하고 책임을 지고 물건을 보낸다 할 때는 이 용어를 써라. 그리고 뭐 수출자가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수출자가 한다고 할 때는 이 용어를 써라. 라고 해가지고 총 11개의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자가 합의해가지고 나는 이번 어떤 그런 거래에서는 항구나 공항까지 수출지 항구나 공항까지 물건을 배송할 때 드는 비용하고 책임을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할 때는 그 인코텀즈 그 ICC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 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총 11개의 용어들을 무역에서는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인코텀즈라고 하고 좀 다른 말로는 가격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총 4개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실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에는 이 인코텀즈에 대한 강의는 없는데 대신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코텀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친절한 무역 실무 이렇게 치시면은 인코텀즈에 대해서 인코텀즈의 하나인 FOB라는 그 인코텀즈 중에 하나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수출입 과정에 대한 어떤 강의였고요. 그리고 또 인코텀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